6쪽에 26번 문제입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우리 이어서 조건부 확률이랑 독립시행 단원인데 이 단원에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했죠. 자, 26번은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A의 확률은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1개가 나올 확률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수업할 때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만약에 여기 주머니 속에 있는 공에 번호가 안 적혀 있고 그냥 색깔만 있어도, 그냥 흰 공 3개가 있어도 우리는 그 3개의 흰 공을 어차피 서로 다른 걸로 보는 거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PA를 구할 때 PA는 그냥 흰 공 3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3개 꺼낸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그지? 그러니까 한번 보고 확인한 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이런 과정을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A는 구하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A의 확률을 구해보면 PA는 3번을 꺼내서 확인을 해봤는데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1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거 그냥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면 되잖아. 그치? 내가 6개의 공 중에서 3번을 꺼내봤죠. 그죠? 그랬을 때 흰 공이 2번 나오고 검은 공이 1 나왔다. 뭐라고 쓰는 게 제일 좋을까? 한꺼번에 뽑는다고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쵸? 자, 그러면 3번 중에서 3번을 꺼냈는데 그 중에 누구 흰 공을 기준으로 할까? 2번은 흰 공이 나온 거죠. 그치? 근데 흰 공 나올 확률과 검은 공 나올 확률은 어차피 반반 아니야. 계속. 그죠? 그럼 그냥 2분의 1에 3제곱 해버리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A의 확률은 8분의 3입니다. A의 확률은 8분의 3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게 PA 교집합 B인데 A 교집합 B가 되면은 이제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냐면, 자, 일단 흰 공 2개와 검은 공이 1가 나와야 됩니다. 이 사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그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의 합이 6이 돼야 돼요. 합이 6. 그래서 합이 6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제일 편할까요? 혹시 이거 요 PA 교집합 B 확률 구한 사람? 못 구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합이 6이 되는 숫자들을 먼저 생각해봐. 합이 6이 되는 거. 합이 6이 된다면 조합으로 따졌을 때 1 하나, 2 하나, 3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조합 아니면 2만 3개 들어가는 조합. 숫자의 조합은 이게 다죠. 그쵸? 네. 그러면 1, 2, 3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숫자들을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겠어? 서로 다른 숫자 3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만큼 있겠죠. 3팩토리얼.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 숫자니까 배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1, 2, 3이 이렇게 배열이 됐어. 1, 2, 3이 2, 3, 1 요 순서로 배열이 됐어.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색깔을 입히면 되잖아. 우리는 지금 흰 공 2개와 검은 공 1가 나오게 해야 되니까 이 배열된 애들 중에 셋 중에 하나만 검은 공이고 나머지 둘은 흰 공인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색깔을 입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3가지가 있는 거지. 그치? 다 마찬가지잖아. 2도 그렇잖아. 2라는 공이 배열이 됐으면 또 이 3개의 공 중에 한 놈만 골라서 검은색을 입히면 되잖아. 나머지 흰색인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배열하는 방법이 지금 7가지고요. 거기다가 그 배열된 공에 컬러를 입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씩 나오는 거지, 늘. 맞니? 혜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요 7에다가 곱하기 얼마만 해주면 돼요? 3만 해주면 돼요. 그지? 그래서 21가지 경우의 수가 A와 B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가 되겠고, 분모에다가는 6개의 서로 다른 공 중에서 꺼내는 거잖아, 계속. 그쵸? 그리고 복원해서 다시 꺼내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의 확률은 216분의 21이 될 거고, 자, 요 놈의 확률이 8분의 3이 되겠네, 그지? 요렇게 두 가지를 더하면 됩니다. 자, 더해보면 얼마 나올까? 몇 번 나와요? 2번, 그치? 2번이 나옵니다. 그치? 계속 이제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할까? 그걸 이제 고민해서 정해주면 되겠죠. 답은 2번이고, 그 밑에 27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번은 4명의 학생 A, B, C, D가 원탁에 둘러 앉았는데 각각 주머니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 주머니에는 1이라는 숫자가 4개 들어가 있고 2라는 숫자가 2개 들어가 있는 주머니를 각각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그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씩 꺼낸대요. 자, 그럼 당연히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낼 때 1이라는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6개의 공 중에 4개니까 3분의 2겠죠. 2라는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요? 3분의 1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임의로 공을 꺼냈는데 조건은 이거야. 모든 이웃한 두 사람이 꺼낸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은 그랬어요. 자, 어차피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 아니면 2니까 이웃한 두 사람의 곱이 짝수다 이 말은 곱했을 때 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1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 어차피 지금 나올 수 있는 홀수는 1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웃한 두 사람이 둘 다 1을 뽑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죠. 더 정리하면 1이 연속해서 나오면 안 된다. 그치? 이렇게 연결된 두 자리에 1, 1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1이 이웃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요걸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1이 이웃하게 나오지 않을 확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럼 1이 이웃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케이스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자, 1이 이웃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모두 2만 나오는 경우 있겠죠. 그죠? A, B, C, D가 전부 2만 뽑은 거야. 이럴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명 중에서 한 명만 1을 뽑은 경우 1이 한 명 나오고 나머지 3명이 2 나오고 그러면 절대 1이 이웃할 수 없겠죠. 1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가 이제 2가 2명 1이 2명 이렇게 나왔는데 단 얘네 둘이 교차로 배열되는 경우 2, 1, 2, 1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 그쵸? 그때도 1이 이웃하지 않겠죠. 맞죠? 그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 모두 2가 나오는 경우나 한 명만 1이 나오는 경우는요 배열하는 걸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차피 어떻게 배열해도 1이 두 번 이웃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모두 2가 나온다. 그럼 그냥 3분의 1이 4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순서 전혀 상관없으니까. 자, 이것도 한 명만 1이 나온다. 그럼 이건 이제 그 1이 나오는 애가 누군지는 정해줘야지. 누군지는 정해줘야 돼. 근데 누구든 상관은 없어. 그럼 누군지 정하는 방법이 4C 1이겠죠. 그래서 그 한 친구는 1이 나왔으니까 3분의 2의 1제곱이고 나머지 세 친구는 2가 나왔으니까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경우는 이제 누가 1이 나왔고 누가 2가 나왔고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경우를 생각할 때는 얘네가 요렇게 지금 요렇게 세트가 되는 거지. 요렇게랑 세트가 돼가지고 자, 빨간 애들 둘이 1이 나오거나 아니면 초록 애들 둘이 1이 나오거나 그래서 2, 1, 2, 1 아니면 1, 2, 1, 2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과 2를 배열하는 방법이 그래서 요거는 배열하는 방법은 두 가지고 그 다음에 확률을 얘기해보면 1도 2번, 2도 2번이니까 3분의 2가 2번 3분의 1이 2번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모두 합쳐주면 되겠네.
다 합치면 얼마일까? 81분의 17. 네, 그렇죠. 81분의 17. 그래서 조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였다. 27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두 문제 남았는데 한번 좀 풀어볼 시간을 줄게요. 28번 한번 풀어보세요. 28번. 잘 고민해봐. 28번. P를 기준으로 P 값이 얼마냐로 나눠가지고 P가 만나봐야 1, 2, 3 그치 그래서 P가 1일 때랑 2일 때 3일 때 따로 나눠서 풀어봤구나. 자, 여러분 28번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혹시 이거를 P랑 Q에 대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선 주사위를 한 번 더 줄 때 나오는 눈의 수가 3 이하인 사건을 A라고 했으니까 뭐 PA는 당연히 2분의 1이겠죠. 자, 그럼 이제 PB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오는 눈의 수가 P 이하이거나 Q 이상인 사건을 B라고 했잖아. 혹시 이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P 이하인 숫자의 개수는 그냥 P개 아닌가요? P개? 그지? 뭐 P가 3이면 1, 2, 3을 말하는 거니까 3개를 말하는 거잖아. 그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P 이하의 수다. 그러면 P개를 말하는 거고 Q 이상의 수는 뭘까요? Q 이상인 수. 예를 들면 Q가 4다. Q가 4면 4, 5, 6 이렇게 3개를 말하는 거잖아. 봐봐. Q가 4면 개수가 3개예요. 근데 Q가 5가 되면 어떻게 돼? 5 이상인 거니까 5, 6 2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Q 값에다가 그때 그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의 개수를 더하면 항상 몇일까? 그치? Q가 4일 때는 만족하는 숫자가 3개였는데 Q가 5가 됐더니 만족하는 숫자가 2개가 됐잖아. Q가 6이 되면 만족하는 숫자가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Q 이상의 숫자는 항상 몇 개냐면 7-Q개입니다. 7-Q개. 그럼 PB를 우리가 P 이하이거나 Q 이상인 사건 이렇게 말하면 이걸 만족하는 P 이하이거나 Q 이상인 그 수의 개수가 P개 더하기 7-Q개 이렇게 돼요. 그럴 것 같니? 그치? 뭐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P가 예를 들어 3이고 Q가 5다. 그러면 P 이하인 게 1, 2, 3, 3개고 Q 이상인 게 5, 6, 2개니까 5개잖아. 그치? 그 5개가 여기 P 자리에다가 3 집어넣고 Q 자리에다가 2 집어넣으면 나오잖아요. 5개. 그쵸? 네, 이렇게 PQ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PQ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 뭐가 편해지냐면 요것도 표현해놔야겠다. 이 A 교집합 B. 여러분 이 문제 지금 고민해봐서 알겠지만 A 교집합 B면은 결국은 3보다 큰 요 숫자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A와 B의 교집합이면 3 이하인 경우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A 교집합 B는 이 P가 1부터 3 사이 어떤 수로 정해졌을 때 그 P 이하인 숫자들의 개수를 말하기 때문에 요거는 6개 중에서 딱 P개만 해당이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얘네 셋을 가지고 우리가 그 확률의 곱셈 정리식을 그대로 써보면 돼요. 자, 이 A 교집합 B는 그러니까 6분의 P라는 요 값은 뭐랑 같냐면 얘랑 얘를 곱한 값이랑 같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분의 P 플러스 7 마이너스 Q 이렇게 같으니까 자, 6 날려버리고 2 곱해주면은 이 P는 P 더하기 7 마이너스 Q 이렇게 돼서요. 넘어가면 결국 P 플러스 Q는 7 요런 P랑 Q에 대한 그냥 간단한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식을 만족하면서 요 범위를 만족하는 PQ의 그 순서상을 찾으면
그 순서상이 문제에서 원하는 순서상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럼 더해가지고 7이 되니까, 자, P가 1일 때는 1,6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P가 2일 때는 2,5가 될 거고, 3일 때는 3,4 이렇게 되겠죠. 끝났죠? 그지?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순서상에 대해서 PQ 값의 합이니까 곱해가지고 더해주시면 답은 2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독립이다의 뜻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치? 이렇게 P랑 Q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마지막에 계산 과정이 간단하죠. 그렇죠? 이런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9번도 좀 어려운데, 자, 또 풀어볼 시간을 좀 줄게요. 29번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이 문제는 뭔가 이렇게 하나씩 좀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 가라는 조건을 보면 사건 A는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홀수인 사건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곱이 홀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요? 둘 다 홀수가 돼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홀 곱하기 홀이 돼야 되는데, 홀 곱하기 홀. 그럼 두 장을 선택하는 거니까 지금 6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을 선택했는데 홀수 중에서만 두 장이 뽑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상황은 홀수가 몇 개예요? 4개가 들어있는 상황이죠. 홀수가 4개. 그래서 이 중에서 두 개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4C2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은 15분의 6인가요? 그죠? 5분의 2.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의 확률입니다. 이게 PA예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 그 다음 단계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독립. 그럼 요걸 이렇게 쓸 수 있지. 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인데, 근데 우리는 이미 PA의 값을 알죠. 방금 구했잖아. 얘가 5분의 2란 말이에요. 얘가 5분의 2예요. 자,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정보가 뭔가 생각해봐. 이 PA 교집합 B랑 PB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자, B라는 애가 결국은 요 밑에 있는 상황에서 1, 1, 2, 3, 4, 5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쪽에다가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1, 1, 2, 3, 4, 5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그 만나는 두 수의 합을 한번 적어볼게요. 합을 적어볼게. 그런데 같은 숫자는 뽑을 수 동시에 선택할 때 이 이상의 어떤 자연수의 n에 대하여 1.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예를 들어 요 칸 같은 경우는 1이 나온 건데, 여러분 이 1카드가 두 장 있긴 하지만 요런 경우는 지금 발생한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1카드가 두 장 있지만 하나는 1A로 볼 거고 하나는 1B로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도 얘를 1A로 보고 얘를 1B로 본다면 요런 경우는 지금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동시에 뽑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경우들은 이렇게 X를 쳐주시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그 합들을 쭉 계산을 해볼 건데, 자, 당연히 우리는 이쪽에 있는 요 삼각형 영역과 위에 있는 삼각형 영역은 정확히 대칭이라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요 절반 영역만 가지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절반 영역에 대해서 합을 적어 볼게요. 여기는 1과 1을 더해가지고 2가 되겠고, 3, 4, 5, 6이고, 자, 여기는 1씩 더해지니까 3, 4, 5, 6이고, 여기는 2가 더해지니까 5, 6, 7, 3이 더해지니까 7, 8, 4가 더해져서 9. 자, 이렇게가 지금 합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지금 적혀 있는 숫자가 15개거든요. 이 15개의 숫자 중에서 15개의 숫자 중에 합이 n 또는 n 플러스 1인 사건의 확률이 이제 PB인 거거든. 그럼 어쨌거나 이 15개 중에 몇 개를 고르는 거 아니에요. PB도 그렇고 PA 교집합 B도 그렇고 둘 다 이 1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썼던 요 식에서 자, 요 식에서 이 PA의 확률이라던가 PA 교집합 B의 확률, 그러니까 PB의 확률이나 PA 교집합 B의 확률은 둘 다
15분의 몇이라고 써질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15, 15 이렇게 지우고 가봐. 15, 15 지우고 양변에 5를 곱해주면 5 곱하기 네모가 2 곱하기 세모 이게 성립해야 되니까 그럼 이 세모라는 숫자는 반드시 몇의 배수여야 되는 거야? 5 곱하기 어떤 수랑 얘가 같은 거잖아, 그지? 근데 5를 얘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세모라는 친구가 그러면 5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네모라는 친구는 무조건 몇의 배수가 돼야 돼? 2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A 교집합 B를 만족시키는 개수가 요 15개 중에 이 15개 중에서 A 교집합 B를 만족시키는 것의 개수가 네모인데 네모는 짝수개여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PB를 만족시키는 세모의 개수가 5의 배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모를 먼저 기준 삼아 한번 생각해 볼게. 세모는 B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데 PB는 뭐냐면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사건 B는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N 또는 N 플러스 1인 사건이다 그랬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자 만약에 N이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N이 1이면 우리는 합이 N이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N이 2일 때부터 생각해보자. 자 N이 2면 합이 2가 되거나 또는 3이 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세봐. 자 여기 지금 이게 적혀있는 게 합이잖아. 합이 2 또는 3이 되는 경우 뭐가 있어요? 요거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죠. 다 합쳐도 3개야. 그치? 그러면 얘는 지금 B로서 적당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찾고 있는 B는 어때야 되니까? 5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N값이 2면 안 되네. 그럼 N값이 3이면은 합이 3이 되거나 4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3이 되거나 4가 되는 경우는 자, 2 지우고 4가 되는 경우를 추가해보면은 요렇게니까. 어때요? 4가지잖아. 그치? 4가지. 얘도 적절하지 않네. 자, 그럼 N값이 4가 되는 경우는 합이 4가 되거나 5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3들을 지우고 자, 5가 되는 경우를 추가해보면은 요거니까 몇 가지 나왔어? 5가지 나왔죠. 그죠? 그럼 일단 얘는 PB로 합격. 그치? 5개가 나왔으니까 5의 배수가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N값이 5일 때는 합이 5 아니면 6이 되는 거죠. 합이 5 또는 6이 되는 거니까 자, 합이 4인 거 제외하고 6인 애들을 추가해보면은 6 이렇게 되니까 6개가 되잖아. 그지? 6개. 그럼 얘도 5의 배수로 적절하지 않네. 자, 그 다음에 n이 6일 때 볼게요. n이 6일 때는 합이 6이 되거나 7이 돼야 되겠지. 그럼 합이 6이 되는 경우가 3가지 있었고 7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하나, 둘. 그 몇 개야? 5개지, 그치? 그러면 얘도 PB로 합격. 그치? 5개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n이 7인 경우랑 n이 8인 경우는 뭐 봐도 개수가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n값으로 일단 4하고 6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A 교집합 B를 한번 생각해 보자. A 교집합 B. 자, A 교집합 B는 A 교집합 B의 개수가 이게 몇 개 나오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n이 4인 경우가 아까 합이 4 또는 5였으니까 합이 4 또는 5인 경우 보세요. 합이 4 또는 5면은 아까 요거였는데 이 중에 곱이 그 지금 뽑힌 두 카드의 숫자의 곱이 홀수인 경우 한번 생각해봐. 홀수. 자, 요 5개 중에서만. 자, 여기 있는 4는 뭐냐면 1과 3이 지금 곱해진 거죠. 1과 3이 곱해진 거니까 홀수와 홀수가 곱해졌잖아. 그럼 얘는 곱이 홀수가 맞잖아. 얘는 교집합에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5는 어때요? 요거는 4하고 1이 곱해졌으니까 곱이 홀수는 아니죠. 그죠? 얘는 빼고 얘는 3과 1이니까 얘 곱이 홀수 맞고, 그 다음에 5가 되는 경우 안 되고, 요것도 2하고 3이니까 안 되고.
그럼 두 가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n 값이 4인 경우에 이 5가 지금 세모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럼 교집합에 들어가는 건 몇 개인가 세봤더니 두 개만 합격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5 곱하기 2는 2 곱하기 5니까 성립하잖아. 그래서 n은 그러면 답이 맞구나. 6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을 해보면 얘도 답이 맞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n 값이 4 또는 6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가지고 답은 3번이 됩니다. 독립에 대한 문제 중에서 복잡한 패턴의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써가지고 눈에 보이는 자료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 이 정도는 써놓고 생각하는 걸 추천해요. 넘어가 볼게요. 넘겨서 97페이지 볼게. 자, 97페이지는 이제 독립시행에 대한 문제인데 필수 유형 1번이나 그 밑에 30번은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독립시행을 써주면 되는 그런 문제라서 케이스만 잘 나눠서 풀어보시고 우리는 31번과 3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31번을 보면은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1, 2, 3, 4, 5, 6 이렇게 했을 때 그 6개의 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그랬어요. 자, 일단 가를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생각나요? 중복조합 생각나죠, 그죠?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중복은 괜찮은 거니까 중복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만족하는 A1, A3, A5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깔끔하게 6개 중에서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다. 그지? 6에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요 세 숫자를 더한 것이 짝수예요. 그럼 여러분 숫자를 3개 더했는데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나? 세 수를 더해가지고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짝수만 3번 더해지거나 홀수가 2번에 짝수가 1번 더해지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독립시행을 좀 적용해 줄 수 있겠다. 자, 짝수 그러면 6개의 숫자 중에서 세 번 중에서 3번 모두 자, 3번 숫자를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3번이 모두 짝수가 나온 거죠. 그죠? 근데 뭐 짝수 뽑힐 확률이나 홀수 뽑힐 확률이나 무조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어때요? 3번 중에서 짝수는 한 번만 나왔지, 그지? 한 번만 나왔고 짝수 뽑힐 확률, 홀수 뽑힐 확률은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8분의 1이고 요건 8분의 3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A2, A4, A6를 더해가지고 짝수가 될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인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아까 가는 확률로 얘기를 하자면 요거의 분모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의 분모, 그러니까 우리가 A1, A3, A5를 정할 때 전체 경우의 수는 무조건 6가지인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6의 3제곱분의 6H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자, 6의 3제곱분의 6H3이면 얼마지? 56인가? 56? 그러면 결국은 요거랑 요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가와 나가 동시에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 A1부터 A6까지 이렇게 쭉 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가에서 얻은 확률 6의 3제곱분의 56하고 나에서 얻은 확률 2분의 1을 곱해야 되겠네. 그치?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28 되고 그럼 여기서 2를 몇 개 지을 수 있죠? 이 두 개 지으면 얼마예요? 54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죠. 54분의 7 2번 이렇게 31번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3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2번은 한 개의 동전을 한 번 던지는 시행을 5번 반복했어요.
그냥 동전을 5번 던졌어요. 동전을 5번 던졌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행에서 나온 앞면의 개수를 A,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행에서 나온 앞면의 개수를 B라고 했을 때 A가 B보다 작을 확률은 이랬네요. 자, 이것도 이게 케이스 나누면 되겠네.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4차, 5차 했을 때 자, 이렇게 지금 잘라서 보자는 거지. 1, 2차하고 3, 4, 5차. 그랬을 때 1, 2차 중에서 앞면이 0번 나왔을 수 있죠. 그러면은 3, 4, 5차는 어때? 앞면이 한 번 나와도 되고 2번 나와도 되고 3번 나와도 되는 거죠. 그쵸? 그치? 요거보다 여기서 나온 앞면의 개수보다 뒤에 3번 중에 나온 앞면의 개수가 더 크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 2회차에서 앞면이 한 번 나왔어. 그러면 3, 4, 5회차에서는 어때요? 앞면이 2번 나오거나 또는 3번 나오면 되겠고, 자, 여기서 만약에 앞면이 2번 나왔어. 여기서는 무조건 앞면이 3번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계산해보면 이거 여러분 동전 2개 던졌을 때 앞면이 빵번 확률 얼마예요? 4분의 1이지, 그지? 4분의 1.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동전을 3개를 던졌는데 앞면이 하나 나와도 되고 2개 나와도 되고 3개 나와도 되니까 뭐만 피하면 되는 거야?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만 빼면 되는 거죠. 그쵸?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건 뒷면만 3번 나오는 그것만 빼주면 되는 건데 뒷면만 3번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8분의 1이니까 그것만 1에서 이렇게 빼주시면은 그치? 그게 뒤에 거의 확률이 될 거고 그럼 얘네들은 곱해지는 관계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요거는 8, 4, 32분의 7인가? 그치?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됐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앞면이 딱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동전을 2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거는 4가지 경우 중에 몇 가지야? 2가지 아닌가?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앞면이 2번 또는 3번 나오는 거니까 자, 이거 독립시행으로 계산할게요. 동전을 3번 던졌는데 그 중에 2번이 앞면 그러면 앞면이든 뒷면이든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플러스 동전을 3번 던졌는데 3번 다 앞면 2분의 1에 3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어쨌거나 둘이 계산하면 얼마니? 요게 8분의 3이고 요게 8분의 1이니까 8분의 4네요. 그죠? 8분의 4 그대로 곱해주면은 32분의 이게 88분의 4였잖아. 4, 2, 8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는 앞면이 2번 나오는 확률 4분의 1이고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잖아. 그지? 또 곱해보면 되겠죠. 그죠? 32분의 1 싹 더하면 되겠네. 답은 뭔가요? 3번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뒤에가 통계 단원인데 통계 단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다음 주 월화수 학원 방학이기도 하겠다 해서 경우의 수하고 확률 단원을 좀 방학 기간 동안 복습해 보라고 진도는 여기서 멈추고 우리 그 작년 수능 문제 중에서 이 경우의 수와 확률에 해당되는 문제들 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진도는 마칠게요. 자, 작년 수능 문제 중에 몇 문제만 추려놨거든요. 알았어. 자, 일단 어떤 문제가 있나 한번 살펴봐봐. 작년도 수능 문제 중에서 4문제만 지금 25, 26,
28, 30 이렇게 네 문제만 이제 추려놨는데 요 네 문제가 전부 이제 경우의 수랑 확률 단원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네 문제만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그나마 제일 쉬운 게 이제 25번.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나 조건을 만족하는 A, B를 찾아놓는 게 좋겠지. 그지? 근데 제곱해가지고 서로 제곱해서 뺐는데 차가 5가 된다 그러면 결국은 자,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제곱수에서 제곱수를 뺐는데 그치? 이게 5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제곱수 그러면은 뭐 1제곱은 1이고 2제곱 4, 3제곱 9, 4제곱 16 이렇게 나가는 애들 중에 그 중에 차가 5가 되는 케이스를 찾으라는 건데 차가 5가 되는 케이스는 딱 2제곱 4하고 3제곱 9 9랑 4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면 9랑 4가 되도록 그럼 A랑 B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A가 만약에 2면은 B가 3이 되는 거고 A가 거꾸로 3이면은 B가 2가 되는 거고 그치? 요렇게 두 가지 케이스만 A, B를 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어쨌거나 그러면 A, B의 합은 무조건 5로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나 조건에서 아 A, B는 2, 3 아니면 3, 2구나. 어차피 더하면 계속 5구나. 요걸 발견할 수가 있고 그러면 A, B의 합이 5가 되는 거니까 요게 5니까 당연히 그럼 C, D, E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요? 7이 돼야 되겠지. 그치? 7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C 플러스 D 플러스 E가 7이 되는 경우의 수를 찾을 건데 근데 여기서의 C, D, E의 조건이 자연수 조건이네. 그치? 자연수 조건. 자연수 조건 나왔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1씩 빼줘가지고 C-, D-, E-가 4다. 이렇게 바꿔주고 대신 얘네들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뭘로 계산하면 돼? 그치? 중복 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3H4. 3H4면은 15인가? 그치?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 B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 그 다음에 C, D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15가지. 그치?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15 해가지고 30까지가 되겠네. 그치? 30. 답은 1번.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26번도 한번 볼게요. 26번. 자, 요 놈은 어떨까? 요 놈은 어떻게 풀면 쉬울까요? 딱 문제를 읽어봤을 때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장 작은 수가 될 수 있는 게 1부터 8까지죠? 그럼 1부터 8까지의 수 중에서 4 이하이거나 7 이상이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내가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전체 중에서 절반을 넘어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치 그걸 직접 찾는 것보다는 당연히 반대로 여사건으로 찾는 것이 편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이거나 7 이상일 확률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그럼 우리 이거에 여사건을 한번 찾아보는 방향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럼 여사건이라고 한다면 내가 카드를 3장을 뽑았을 때 가장 작은 수가 이거 여기에 안 들어가는 수인 거잖아. 여기 안 들어가는 수는 딱 누구예요? 5 아니면 6.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가장 작은 수가 5인 경우랑 가장 작은 수가 6인 경우만 그럴 확률만 계산해가지고 1에서 빼면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10장의 카드 중에 3장을 뽑는 거예요. 그럼 가장 작은 수가 5인 경우 한번 생각해봐. 내가 카드를 3장 뽑았는데 제일 작은 카드가 5야. 그럼 나머지 2장의 카드는 얼마들 중에서 뽑아야 돼요?
5보다 큰 숫자 중에서 2장이 뽑혀야지. 그래야 가장 작은 카드가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작은 카드가 5면 나머지 두 숫자를 뽑는 방법은 6, 7, 8, 9, 10 이렇게 5가지 5보다 더 큰 숫자들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네. 그지? 자, 그러면은 가장 작은 카드가 6이 되는 경우는 자, 역시 6이 가장 작아야 되니까 나머지 두 카드는 6보다 큰 숫자 중에서 2장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7, 8, 9, 10 이렇게 4장 중에 2장을 뽑는 것이 자, 6보다 큰 6이 가장 작은 카드가 되는 경우겠죠. 그래서 4장 중에 2장을 뽑는다. 그리고 얘네들은 또는의 관계니까 이렇게 더하기를 연결시켜줘야 되겠지. 그렇지? 근데 이것은 여사건으로 푼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1에서 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답 뭘까요? 3번. 3번. 15분의 13.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이게 24번과 26번은 조금 이제 고민해보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7번은 통계 문제였고요.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자, 28번.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에 대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fx가 일단 루트 x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럼 요걸 이제 조건으로 좀 써볼게. f1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지? f2는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결국은 1한테는 못 쏜다 이 말이죠. 그럼 2 이상한테만 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2 이상한테만 쏠 수 있다라는 조건이 F2만 그런 게 아니라 F3과 F4까지도 그렇습니다. 그쵸? F4 그러면 루트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결국 F2, F3, F4 요렇게 셋은 2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고, 마지막 F5는 어때요? 얘는 루트 5보다 큰 애한테 써야 되잖아. 루트 5보다 큰 애라는 거는 3, 4를 말하는 거죠. 3, 4. 그래서 얘는 3 이상한테만 쏠 수 있어.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 좀 편한 게 제일 경우의 수,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적은 친구가 누구예요? 5잖아, 5. 그러니까 5는 무조건 3 아니면 4한테 써야 되는 거니까 5가 3한테 쏜 경우랑 5가 4한테 쏜 경우랑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는 F5가 3인 경우입니다. F5가 3인 경우 그러면은 지금 1, 2, 3, 4, 5에서 1, 2, 3, 4로 함수를 날리는데 5가 3한테 쐈어요. 자, 요거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쏘는 거는 정해져 있어.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 친구들을 결정을 해볼 건데, 포인트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것. 자, 그럼 이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3이 무조건 이제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지? 치역을 좀 경우를 나눠볼게. 자, 첫 번째 치역이 1, 3, 1, 2, 4가 되는 경우, 1, 2, 3이 되는 경우, 1, 2, 3이 되는 경우랑, 두 번째는 치역이 1, 3, 4가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치역이 2, 3, 4가 되는 경우. 그죠? 3이 무조건 지금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지? 1, 2, 3 아니면 1, 3, 4 아니면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치역이 1, 2, 3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1은 누구밖에 못 써요? 1밖에 못 쏘죠. 그러니까 치역에 1이 포함돼야 된다면 1은 무조건 1한테 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냥 경우의 수가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2, 3, 4 이렇게 세 친구가 2, 3, 4 이렇게 세 친구가 누구한테 쏘면 되는 거야? 2랑 3한테 쏘면 되는 거예요, 그죠? 2랑 3한테 쏘면 되는 건데, 근데 그지? 얘네 셋이 전부 다 2한테 쏘는 거는 괜찮아. 이미 3은 치역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근데 2, 3, 4가 전부 다
3한테 몰빵이 되면 그건 안 되죠. 그럼 2가 치역에 못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냐? 2, 3, 4가 2, 3 중에 하나한테 골라서 쏠 거니까 2의 세제곱의 경우의 수를 갖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 2의 세제곱 8가지 중에는 얘네 셋이 다 같이 3한테 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 그거 하나는 빼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7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역이 1, 3, 4가 되는 경우, 방금 찾은 거랑 달라지는 점이 없죠. 그죠? 그냥 2가, 여기 치역에 2가 하던 역할을 여기서의 4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죠?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7가지일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2, 3, 4가 되는 경우인데 2, 3, 4가 되는 경우는 어때야 될까요? 치역이 2, 3, 4가 되는 경우, 일단 그러면 이제 1도 1한테 안 쏘는 거니까, 얘한테 안 쏘는 거니까, 자, 1도 포함해가지고 이 1, 2, 3, 4라는 내 친구가 2, 3, 4한테 쏠 거예요. 그러면 우선 3의 4제곱으로 출발을 해요. 근데 얘네한테 쐈을 때 치역이 2, 3, 4가 골고루 안 나오는 경우들을 이제 빼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뭐가 있죠?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 얘네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얘네가 만약에 3, 4한테 쏜다? 3, 4한테 쏜다. 그러면은 16가지. 2, 4한테 쏜다. 3, 4한테 쏜다? 2, 3한테 쏘는 경우, 3, 4한테 쏘는 경우, 2, 4한테 쏘는 경우가 있을 텐데 3은 이미 하나가 쏴졌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러면 요거만 잘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우선 얘네가 2하고 4한테만 쏘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1, 2, 3, 4가 2하고 4한테만 쏘는 경우, 그게 몇 가지 있을까? 2의 4제곱까지 있겠죠. 16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는 2한테 다 쏘는 경우가 있겠지. 그지? 2한테 다 몰빵하는 경우랑 4한테 다 몰빵하는 경우가 있겠죠. 요런 경우들은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하면 돼, 안 돼? 체크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그 2가지 경우는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제외하면 2랑 4가 골고루 있으니까 네, 2, 3, 4한테 전부 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얘네 둘한테 쏘는 경우 한번 볼까요? 2, 3한테 몰빵하는 경우. 그러니까 1, 2, 3, 4가 2, 3한테 쏘는 경우.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근데 2, 3한테 쏘면은 4가 치역이 될 수 없구나. 그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쏴야 될까요? 2, 4한테 쏘는 경우에서 그러면 3한테 하나를 쏴주고 가야 됩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잠깐만. 치역 2, 3, 4에서 3, 16가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2, 3한테 다 가는 경우를 다 빼버려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1, 2, 3, 4가 지금 2, 3, 4한테 쏘는 경우가 이거잖아. 근데 얘네가 만약에 2, 3 둘한테만 다 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16가지를 다 빼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쏘는 경우, 그 3, 4한테 다 쏘는 경우 있죠. 1, 2, 3, 4가 3, 4한테만 쏘는 경우, 2한테 한 번도 안 쏘고, 그럼 그것도 치역에 2가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 16가지도 다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빼준 16가지랑 여기서 빼준 16가지 중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중복되는 게 있어요. 뭐가 중복되냐면 이 16가지 중에는 이 1, 2, 3, 4가 전부 다 3한테 쏘는 경우가 들어가 있죠. 16가지. 뒤에서 뺀 16가지 중에도 이 1, 2, 3, 4가 전부 다 3한테 쏘는 경우가 중복돼 있죠. 똑같은 경우는 2번 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 번을 더 해줘야 되겠네. 그치? 맞네. 그러면은 얘가 50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케이스 1으로 찾은 F5가 그러니까 5가 3한테 쏘는 경우 그게 총 64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 나오면 이제 끝났어요. F5가 4한테 쏘는 이 두 번째 케이스도요. 3, 4의 역할만 바뀌었을 뿐이지 모든 계산 과정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해보면 이것도 64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답은 뭐예요? 1번이 되는 거죠. 128가지.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쏘는 경우, 이 경우가 고난도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녀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이 마지막 문제는 30번인데 요 놈이 바로 무슨 단원이에요? 주의 잘 가고. 자, 요 놈이 바로 무슨 단원 문제야? 지금 문제 읽어보니까. 자, AO 더하기 BO가 7보다 크거나 같을 때 AK와 BK가 같은 자연수 K가 존재할 확률은 이랬으니까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죠? 조건부 확률.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서 이미 지금 존재하는 것이 요거니까 요거 요렇게 될 확률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문제를 보면은 주머니에서 바구니에서 공을 뽑는데 5 이상이면 흰 공 2개를 주머니에다가 넣는데요. 근데 5 이상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의 확률이죠. 3분의 1의 확률로 흰 공 2개를 선택을 해줍니다. 흰 공 2개를 주머니에 넣어요. 자, 그 다음에 4 이하다. 그러면은 3분의 2의 확률이겠죠. 3분의 2의 확률로 검은 공 1개를 주머니에 넣어요. 그러한 시행을 5번을 한대요. 그러한 시행을 5번을 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흰 공이 뽑히는 경우, 흰 공 2개가 뽑히는 경우와 검은 공 1개가 뽑히는 경우를 몇 번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5번을 반복을 하는데 만약에 이 흰 공이 2개 뽑히는 경우만 5번 발생하고 검은 공이 빵번 이럴 수 있죠. 그죠? 또는 얘가 4번, 얘가 1번. 또는 얘가 3번, 얘가 2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1번, 얘가 4번. 얘가 빵번, 얘가 5번. 이럴 수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지금 분모에 깔아야 되잖아. 요거를 이제 분모 전체로 볼 건데 요건 무슨 뜻이냐면 최소한 그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7개는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검은 공 하나를 넣는 것만 5번 한 거니까 공의 개수를 다 합쳐봤자 5개밖에 안 되잖아. 그 위에 거 어때요? 그죠? 요거는 한 번이지만 흰 공은 한 번에 2개씩 들어가는 거니까 2개, 4개에서 6개잖아. 이 2가지 케이스는 아예 이걸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죠? 그럼 이거는 그냥 날려버리면 돼.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는 상황들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4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 4가지 상황의 확률을 분모에 깔아놓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럼 분모에다가 먼저 저 확률들을 좀 써볼게요. 자, 5번 빵번이면 3분의 1이 5번 일어난 거 아니야, 그지? 5번 중에서 5번 모두 3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났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5번 중에서 4번은 3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났고 한 번은 3분의 2의 확률이 일어났어.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중에 3번은 3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났고 2번은 3분의 2의 확률이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5번 중에 2번은 3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났고 나머지는 3분의 2의 확률이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분모를 깔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거 AK와 BK인 자연수 K가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K와 BK가 같다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이 공을 넣는 시도를 3번을 했어. 3번을 했는데 한 번은 흰 공을 넣고 2번은 검은 공을 넣었다. 그렇게 되면 흰 공은 한 번에 2개 넣잖아요. 2개 넣고 그 다음에 검은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해서 검은 공도 결국 2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내가 3번의 시행을 마쳤을 때
그 주머니 안에는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두 개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AK와 BK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K란 이 행동을 K번 하고 나서 주머니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예요. 그러면은 자,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3번을 했는데 첫 번째 흰 공 넣고 두 번째 검은 공 넣고 세 번째도 검은 공을 넣었다면 흰 공은 2개 들어가고 검은 공은 하나씩 들어가니까 이때 주머니의 상황이 결과적으로 흰 공 2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나는 한 번, 두 번, 3번의 시도를 했기 때문에 A3도 2가 되는 거고 B3도 2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같은 상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적어도 검은 공이 2개는 들어가야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은 분자에 들어갈 경우를 생각할 때는 5,0하고 4,1은 절대 흰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가 같아지는 순간이 나올 수 없죠.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자 패스하고 자, 요 경우 생각해 봅시다. 흰 공이 3번 나오고 검은 공이 1번 나오는 경우에요. 그러면 자, 흰 공은 한 번에 공이 2개씩 들어가니까 흰 공이 3번 그러면은 공을 2개씩 넣는 시행을 3번, 공을 하나 넣는 시행을 1번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2는 그냥 흰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은 검은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가 3번, 1이 2번 들어갈 건데 이제 이것의 순서를 배열하는 거잖아. 순서를 배열하는데 중간에 흰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도록 배열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2, 1, 1, 2, 2로 배열하면 어때? 그럼 이 순간에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2개 이 순간이 오죠. 그쵸? 그리고 요것들의 순서가 조금 바뀌어도 괜찮아. 1, 2, 1, 2, 2 이렇게 해도 그죠? 똑같이 요 순간에 흰 공 2개가 들어있고 검은 공도 2개가 되니까 그쵸? 요때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같아집니다. 또는 1, 1, 2, 2, 2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것 말고 다르게 순서를 바꿔버리면 중간에 흰 공, 검은 공의 개수가 같아지는 순간이 와, 안 와? 안 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3번, 2번의 경우에는 지금 본 것처럼 요렇게 3가지 종류로 순서를 배열해 줬을 때 그때에만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같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그걸 여기다가 쓸 때는 뭐라고 써야 돼요? 그냥 3가지니까 3이라고 쓰면 되나? 여기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을 붙여줘야죠. 자, 어쨌거나 여기 있는 모든 경우는 흰 공이 나오는 경우가 3번,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가 2번인 거잖아. 근데 흰 공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었잖아. 그럼 3분의 1의 몇 제곱? 3제곱.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나오는 게 2번이니까 3분의 2의 제곱. 이게 붙어줘야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만 싹 바꿔가지고 이제 흰 공이 2번, 검은 공이 3번인 경우니까 자, 요렇게 바꿔가지고 요놈들의 순서를 한번 배열해 볼게요. 자, 요놈들의 순서를 배열하면 어쨌거나 여기서도 검은 공이 다 합쳐봤자 3개니까 결국 우리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가는 그 경우가 발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아까처럼 2, 1, 1 이렇게 배열했을 때 2, 1, 1로 배열했을 때 뒤에가 이제 2, 1이 될 수도 있고 뒤에가 1, 2가 될 수도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셋이 같아지는 경우가 오는데 아까랑의 차이는 아까는 뒤에가 무조건 2, 2였잖아. 이번에는 2, 1일 수도 있고 1, 2일 수도 있고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앞에 부분을 배열하는 거는 아까처럼 요렇게 돼가지고 3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요 각각마다 이제 뒤에가 2, 1이 될 수도 있고 1, 2가 될 수도 있고 2, 1이 될 수도 있고 1, 2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럼 몇 가지가 돼요? 아까는 3가지였지만 이번에는 여기 각각 뒤에가 바뀌는 경우가 2가지씩 더 나오니까 총 6가지 경우 수가 되겠고 그럼 여기에서도 붙여줘야지. 흰 공 나오는 게 2번이니까 3분의 1의 확률이 2번 3분의 1의 확률이 2번 3분의 2의 확률이 3번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지. 그치? 요것을 싹 다 계산하시면 되고요. 3의 5제곱을 다 날려버리고 나면 뭐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3의 5제곱 다 날리고 계산해 보면 이게 131분의 60 이렇게 될 거예요. 131분의 60 답은 19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수 조건부 확률에서 결국 이런 킬러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단어는 좀 어려운 문제들까지 우리가 공부를 꼭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험지 우리 항상 토요일날마다 보는 그 수특 4단원으로 만든, 오늘은 수특 4단원으로 만든 시험지를 하나 줄 거고, 그리고 이번 주 숙제는요, 그 작년도 수능 완성 경우의 수하고 확률까지 문항수로는 한 70문제 정도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난이도가 좀 있을 거예요. 수능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뒤에다가 답지도 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월화수에 수업 없잖아. 그 기간 동안에 고3이 뭐 어디 놀러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이제 휴가는 안 가죠?